그래서 이 루푸스는 굉장히 임상 소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경우는 약물 같은 걸 복용을 했는데 젊은 여자들이 루푸스하고 비슷한 홍반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체내에 있는 어떤 효소 성분하고 유전자하고 연결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루푸스라는 것이 약물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고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약물하고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잘 모르는 약제를 먹거나 마시거나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상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발진으로만 나타나고, 이쪽에 계신, 죄송합니다, 루푸스는 복통으로 나타나고, 이쪽에 계신 루푸스는 뭐 단백뇨가 나타나는데 심장에 물이 고인다는 사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질병에 따라서, 약제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 천의 얼굴을 가진 질병입니다. 이게 뭐죠? 뇌입니다. 예, 아주 잘 하시는군요. 이게 MRI로 찍은 것이죠. 뇌에 이런 하얀 변화가 생깁니다. 즉, 루푸스는 뇌혈관이나 뇌세포에도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에도 적지는 않습니다. 루푸스 환자들 중에서. 이게 뭐죠? 이게 대상포진. 잘생겨요. 이유는 잘 몰라요. 저희들이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루푸스 환자들이 대상포진이 많아요. 그 콩팥 이식 수술한 사람들도 대상포진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생겨요.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때문에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루푸스 환자들의 피부 병변 다음으로 많은 게 뭐냐면 콩팥입니다. 단백뇨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젊은 여자가 시집을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했는데 단백뇨가 나오는 거예요. 더더구나 VDRL이라는 거 알죠? 루푸스 환자는 이상 항체 반응으로 인해서 매독 반응이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단백뇨가 나오고 신체 검사를 했을 때 그 변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저희 나라 통계를 모아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보시면은 피부 발진이 제일 많고, 관절통이 많고, 그 다음에 단백뇨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얼굴이 궤양이 생기거나 그 레이노 현상이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늑막염이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인종에 따라서도 약간 변화가 있지만 상당히 다양한 임상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양한 자가 항체가 생기는 것이고, 또 그 매독 성병 양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일예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 가지 항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빈혈이 있고 백혈구 숫자가 떨어지고 혈소판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루푸스 치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은, 루푸스 치료는 지금 현재 여기 처음에 네 번째 줄까지 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 항마라리아제, 면역치료제 네 가지 정도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약제가 몇 가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제 이상 반응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 루푸스 환자들이 이 약을 다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약에 맞추어서 조절하는데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백혈구 숫자가 떨어진다든지, 어떤 사람은 간에 이상이 온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뭐 도저히 약을 받기 힘들 정도로 위장장애가 심하다든지 해서 약을 다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루푸스 환자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잘 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몇몇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즉, 여기서도 루푸스 환자들 중에서도 한 10% 정도는 새로운 약제 개발이 된 생화학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불편하죠. 주사를 맞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자주 검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런 약제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B세포를 억제시키는 약제들이 이 생화학치료제 5가지 중에 4가지가 B세포를 억제시키는 약제들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항체를 억제시키는 약제지만 이런 약제들이 그만큼 이 B세포의 기능 자체를 억제시키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루푸스 환자들이 치료에 문제가 되느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스테로이드 복용입니다. 여러분들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건강강좌나 뭐 책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스테로이드가 뭐 호르몬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것이고, 또 한 7, 8년 전에 한번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약국에서 스테로이드 남용 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루푸스 환자는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를 맞듯이 이 스테로이드를 먹어야 돼요. 근데 잘 알겠지만 스테로이드가 얼굴이 붓고 모양이 말하자면 얼굴이 바뀌잖아요. 배가 나오고 트렁칼 오베시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버팔로 험프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살이 찌고, 말하자면 이 젊은 여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 모양으로 된단 말이에요. 환자들이 이걸 먹기 싫어하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루푸스하고 스테로이드 복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빨리 끊으려면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먹어서 병을 가라앉힌 다음에 약을 줄여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없애야 되는데, 조금 먹다가 나빠지면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먹다가 조금 좋아지면 그 다음날 또 살짝 줄이고, 본인이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약 더 먹게 돼요. 예. 약 더 먹으면 부작용이 더 많이 생깁니다. 장기 복용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 뭐죠? 혈당이 올라가죠. 예? 혈당도 올라가고 살찌고 체중 늘고 피부가 갈라지죠. 예, 피부도 갈라지고 또 뭐 있어요?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작용을 젊은 여자들이 감당을 해나가야 되니까 힘이 들잖아요. 루푸스 환자가 먹던 약을 중단을 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거는요, 뇌하수체를 통해서 부신 피질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